자,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입니다.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국민 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입니다. 예, 성친 부의장. 예. 사실 이렇게 네임만 가리면 저분이 조국혁신당인지 예. 민주당 분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평소에 이런 불소추 특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걸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기 말했죠. 그러니까 저 김선민 대표가 말한 게 이번에 1,720만 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묻고 싶은 게 그러면 1,720만 명이나 넘는 주권자들의 선택을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또 더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중지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진정 바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떤 패널께서 지금 초기 100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100일 동안 우리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민생 안정, 외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재판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이번에 처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홍준표 후보도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때는 입장이 달랐죠. 반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입장만 비교해 보더라도 뭔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권자들께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판단을 내려줬으면 저는 재판에 중지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명시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 헌법 정신에 가장 좋은 거는 헌법 정신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는 맞다, 이건 중지되는 게 맞다라고 합의해서 형사소법 개정 없이 넘어가는 게 가장 좋죠. 예.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됐든 다른 정당들 여기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만큼은 추진할 것이다. 아마 대법관 증언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막지 않았습니까? 너 이렇게 속도 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은 재판을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 사법부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조국혁신당 개별재판부의 선의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6월 12일쯤 통과될 걸로 알라. 예, 그럼 돌아오는 이번 주에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혁신당이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나와서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장식 조국혁신당의 의원의 발언을 빌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죠. 김문수 정권 하에서 조 대표님이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검찰 독재를 희생자들을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예.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중에 하나일 것이다. 차기 정부 결정할 대통령의 몫입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 네. 예, 저 화면에 있는 저 프로필 사진이 정경심 전 교수가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것과 오늘 조국혁신당이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달리 해석될 뾰족한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분들의 염원은 바로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대표가 나오기를 기대를 한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이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지금 재판 중지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들어 주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뭔지 알지? 이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뭐 주고받기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이것은 미루어 짐작하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겠다 모든 것을 다 아주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조기에 어떤 그 개혁의 탄력을 받아서 초기에 안착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저렇게 본인이 연관된 재판을 중지한다. 이거 당당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특권,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됩니다. 만인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봐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내가 6월 18일 날 선거에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볼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초기 개혁에 대한 동력 이것은 정말 국민들께서 다 박수를 치실 겁니다. 예, 조금 전 김동원 대변인이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일 수 있겠으나 민주당에선 그 얘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꺼낸 적은 없다는 점 명확하게 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